환자분 유방암 2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누가 차리지?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암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날부터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6살의 암을 만나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미경입니다. 올해 56입니다. 26에 결혼해서 3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딸 키우기, 시댁 명절 준비.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아침엔 남편 출근 챙기고 낮엔 집안일하고 저녁엔 밥 차리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성진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랐고 딸 지우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왼쪽 가슴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혹 같은 것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생기지 하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통보 날 남편은 회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유방암 2기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단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암. 저한테 암이 생겼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누가 차리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는데 저녁 걱정을 하다니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응, 뭐래? 암이래. 유방암 2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수술해야 돼? 응, 다음 주에 입원하래. 알았어. 저녁은 차려놨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은 차려놨냐고요? 제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남편이 궁금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딸 지우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는 말했습니다. 나 유방암이래. 다음 주에 수술한대. 남편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술 잘 받고 와. 딸은 핸드폰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죠? 엄마 강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요? 강하냐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여보, 괜찮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입원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3명의 환자가 더 있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최은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8살,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은숙 씨는 밝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도 웃으며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처음이세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술해요. 괜찮아요? 수술은 금방이에요. 그것보다 항암이 좀 힘들긴 한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은숙 씨는 웃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온 거 싸워야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항암 치료였습니다.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자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은숙 씨가 옆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울어요. 참지 말고.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은숙 씨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며칠 후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응,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꿈. 저한테 꿈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요. 분명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분명 뭔가 좋아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대의 나, 그때 나는 뭘 좋아했지?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크. 저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 생일마다 손수 만들어줬습니다. 밤새워 구운 케이크를 들고 가면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미경이 케이크는 진짜 맛있어. 그때가 좋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묻었습니다. 주부한테 무슨 취미냐는 시어머니 말에 오븐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30년 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넘쳐났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지? 빨리 좀 정리해줘.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아니, 아직 방사선 치료 남았어. 그래도 집에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이다.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제가 집에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창백한 얼굴. 나는 누구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낯설었습니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베이킹 공방 수강생 모집.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베이킹. 제가 좋아했던 것. 저는 전단지를 떼어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베이킹 클래스 다녀볼까 해. 뭐?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베이킹이야. 집에서 쉬어. 나 하고 싶어. 남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저녁은 꼭 차려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베이킹 배우러 갈 거야. 엄마, 그런 거에서 뭐 해요? 돈도 드는데. 엄마가 하고 싶어서. 엄마는 집에 계셔야죠. 누가 밥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등록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를 선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떨렸습니다. 공방에 들어서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밀가루를 반죽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느낌, 30년 만에 느끼는 이 기쁨, 오븐에서 쿠키가 구워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에 눈물이 났습니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요. 쿠키 모양이 예쁘네요. 경험 있으세요? 오래전에 조금. 소질 있으세요? 계속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쿠키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하나 집어먹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네. 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공방에 갔습니다. 쿠키, 머핀, 타르트 하나씩 배웠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강사 과정 관심 있으세요? 시니어 베이킹 클래스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강사. 제가요? 56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나요? 은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우리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은숙 씨, 나 강사 과정 하라는데 어떡하지? 해요, 미경 씨. 근데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해요.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 가족 눈치보다 인생 끝나요. 미경 씨, 이번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번엔 나를 위해 강사 과정은 6개월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SNS도 잘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밥을 했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과 토요일만큼은 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이 있었습니다.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 케이크를 구워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연습했습니다. 20대 시절 친구들이 좋아하던 당근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험 날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오븐에서 나온 케이크는 완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려요, 한미경 강사님. 강사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6살에 저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강사 자격증 땄어. 남편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한 달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베이킹 클래스 강사를 찾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처럼 한 번도 자기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경 강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6살에 베이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암 투병을 하고 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수강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파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수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자신이 만든 쿠키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팠어요. 우울증으로 2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강의를 합니다. 수강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제 수업은 인기가 좋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지만 가끔 제 수업에 구운 빵을 먹고 맛있네합니다. 딸은 여전히 바쁘지만 지난주엔 제 수업 사진을 SNS에 올리며 우리 엄마 강사님이라고 썼습니다. 은숙 씨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이제 서예를 배운다고 합니다. 미경 씨, 우리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업이 있습니다. 강의실로 가는 길 거울을 봤습니다. 짧게 자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56살에 저는 암을 만났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동시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한미경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베이킹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56에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오븐을 예열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